형사 재판이 시작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것조차도 피곤하죠. 왜냐, 경찰관을 만난다라는 게 보통 스트레스입니까? 길에 가는 교통경찰만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수사관을 대면하고 어떤 문제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조사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의 송치가 되게 되면 만약 혐의가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자, 그 당일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형사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가시면 그래도 그 법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일어나는구나. 대비하고 가시면 아무래도 버벅대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먼저 법정에 들어가시기 전에 뭐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대에 올려놓고 통과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최근에 또 법정에서 흉기 난동 사건도 있었고 그랬죠. 그 전부터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품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해서 들어갑니다. 각 법원마다 어떤 건물 구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법정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판을 일반인들도 볼 수가 있어요. 방청석에 앉아서 일반인들도 볼 수가 있고, 재판 시간이 이제 앞에 전광판이 있어요. 법원, 그 법정 앞에. 그 전광판에 뭐 11시에 뭐 아무개 뭐 사건 번호 나오고 이름 딱 나오고 그렇게 보면서 이제 그 재판하기 10분 전에 그 법정 앞에 가서 있으면은 그 앞에 그 법정 경위가 사전 안내를 합니다. 누구누구 오셨어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변호사가 선임됐다면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시간이 되면 일단 먼저 법정 들어갈 때 재판부 쪽 좌석 딱 들어가서게 되면 앞에 있어요. 목례를 한번 하고 들어가서 일단은 방청석에 앉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계시면 재판장이 사건 번호를 부르면서 누구누구 나오세요 할 겁니다. 이건 이제 불구속 사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구속 사건은 이제 구치소에서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불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게 되면 재판부 기준으로 왼쪽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앉는 거죠. 오른쪽에 이제 변호사랑 같이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맞은편에는 검사가 있고 그런 구조예요. 재판장이 먼저 변호사한테 물어볼 겁니다. 뭐 누구누구 변호사 맞죠? 하면 맞습니다 하면 변호사 앉으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변호사 앉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한테 누구누구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이름하고 주소하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때 대답을 하고 앉으라 그럴 때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좀 갈려요. 이제 첫 번째 1회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한다.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그날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걸 결심된다라 그러는데 그럼 그때 결심이 되고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구형을 듣고 이제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판결 선고가 있게 돼요. 예, 그런 과정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변호사에게 변론을 해보라고 이제 재판장이 얘기를 하고 또 피고인에게도 최후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재판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사건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재판이 길게 진행되진 않아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근데 이제 만약 1회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다. 그랬을 때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증인신문이 필요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이제 지시를 하고 재판장이 그 다음 기일이 언젠지를 또 통보를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기일에 또 와서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혐의를 인정할 때는 1회 공판으로 끝날 수가 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2회, 3회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 뭐 증인 신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소송적으로
그 공판 중심주의라 그러거든요. 그 공판에서 다투어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했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나오실 때 재판장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당일날. 제 영상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 재판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혼자 처리하려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가셔도 당황하실 거예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충실하게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게 맞고 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그걸 양형변론이라 그러는데 그때도 변호사 법적인 조언을 듣고 처리를 하시는 게 본인의 어떤 형사 재판의 우환을 잘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박규현 통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